지난 월요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이 삼성 이재용, SK 최태원 회장과 나란히 서서 1,558조 원짜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날부터 뉴스가 아주 시끄러운데요. 어디는 4,700조라고 하고 어디는 1,558조, 800조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숫자부터 제각각이에요. 게다가 어느 지역이 받네 못 받네 싸움도 한창이고요. 그런데 싸움 구경만 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게 빠집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계획인지, 그 돈이 진짜 있긴 한 건지. 인사가 늦었네요. 알파를 찾는 탐정사무소 알파인더입니다. 오늘은 싸움 구경 대신 사건 파일을 같이 열어보겠습니다. 수사 질문은 3개입니다. 하나, 그 돈 누가 언제 내는 건가? 둘, 공장은 왜 서울 근처가 아니라 광주인가? 셋, 그래서 뭐가 언제 지어지고 누가 돈을 버나? 미리 예고 하나만 드릴게요. 이 수사의 끝에는 전기가 남아도는데 발전소를 강제로 꺼야 하는 이상한 동네가 나옵니다. 이 계획을 이해하는 열쇠가 거기 있거든요. 사건 파일 1번 1,558조의 행방. 탐정일의 기본은 감정입니다. 제보받은 물건이 진짜인지부터 확인해야 하는데요. 1,558조의 내용물은 세 덩어리입니다. 호남의 반도체로 896조, 충청의 데이터센터 포함 392조, 영남의 AI 데이터센터 위주로 270조 로봇, 요즘 말로 피지컬 AI는 그중 일부고요. 나라가 밀어주고 회장님들이 돈 낸다는데 금방 되겠구만 싶으시죠? 그런데 돋보기를 대보면 이 돈에는 현찰과 어음이 섞여 있습니다. 제일 단단한 현찰은 호남 몫인데요. 삼성이 400조, SK가 400조씩 내서 메모리 공장 4채를 짓겠다는 겁니다. 회장들이 대통령 옆에서 직접 입으로 말한 돈이에요. 반대로 영남 270조는 정부 발표 자료에 스스로 집계 중이라 바뀔 수 있음이라고 적어놨고요. 데이터센터 550조에는 앞으로 유치할 예정인 남의 돈까지 미리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사기라는 게 아닙니다. 원래 이런 발표는 이렇게 읽는 거거든요. 몇 년짜리인지 누가 언제 내는 돈인지 나눠서요. 정리하면 10년에 걸친 약속어음 다발에 현찰 몇 장이 껴있는 구조인 거죠. 그리고 맨 앞에 그 4,700조요. 미제로 남기면 찝찝하니까 지금 풀고 갑니다. 그건 이번 발표문이 아니라 삼성 2,655조, SK 2,100조 두 그룹이 따로 밝힌 10년치 국내 투자 전체를 합친 숫자거든요. 광주 공장 800조는 그 안에 한 항목이고요. 그러니까 4,700조, 1,558조, 800조는 다른 사건이 아니라 같은 사건을 다른 자로 짠 겁니다. 기사 제목이 제각각이었던 건 오보가 아니라 자를 안 알려줘서였던 거죠. 그런데 발표문에서 진짜 단서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대통령이 반복한 말, 오직 속도전만이 살 길. 돈 자랑하는 자리에서 왜 자꾸 속도 얘기를 할까요? 뭔가에 쫓기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뭐에 쫓기는지는 두 번째 질문을 파면 나옵니다. 한국 반도체 40년 역사에서 공장이 수도권을 벗어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기흥, 화성, 평택, 용인 전부 경기도인데요. 엔지니어들이 몰려 살고 협력사가 30분 안에 달려오는 곳이죠. 업계에는 우수 인력이 버티는 마지노선은 평택이라는 말까지 있어요. 그런 판에 갑자기 광주라고요? 이 수수께끼를 풀려면 먼저 용인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봐야 하는데요. 용인 클러스터가 완성되면 필요한 전기가 15GW입니다. 대형 원전 10기 분량이고 서울 전체 피크의 1.5배인데요. 이 중에 확보된 건 9GW, 나머지 6GW는요. 계획이 없습니다. 작년 12월 대통령실 회의에서 공식 확인된 얘기예요. 아니, 발전소를 지으면 되잖아 하실 텐데요. 발전소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전기가 다니는 길, 송전망이거든요. 한국에서 송전선 하나 새로 까는데 걸리는 시간, 정부 공식 집계로 평균 13년입니다. 충남에는 21년 걸린 사례도 있어요. 공장은 5년이면 올라가는데 길은 13년. 순서가 완전히 뒤집힌 거죠. 자, 그리고 아까 예고했던 그 이상한 동네 도착했습니다. 호남인데요. 전남은 자기가 쓰는 전기의 2배 가까이를 만듭니다. 전국 태양광의 사할이 여기 깔려있고 영광에는 한빛 원전 6기가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이 전기를 서울로 보낼 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봄가을 맑은 날 낮이면 멀쩡히 돌아가는 발전소를 강제로 끕니다. 돈 주고 지은 발전소에서 돈 주고 만든 전기를 버리는 건데요. 이걸 출력 제어라고 합니다. 재작년에 2번이던 게 작년엔 82번이었고요. 심지어 원자력 발전소한테까지 오늘은 살살 좀 돌아라 하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한쪽에선 전기가 없어서 공장을 못 돌리고 한쪽에선 전기가 남아서 버리고 이쯤 되면 답은 하나거든요. 전기를 못 옮기면 공장을 옮기면 됩니다. 실제로 이재용 회장 입에서 이유가 그대로 나왔는데요. 전력, 용수, 인력 확보가 기대되는 광주를 후보지로 계획했다. 데이터 센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SK는 원전 옆 울산으로, GS는 동해로, 네이버는 세종으로 다들 전기 있는 곳으로 가요. 지난 40년은 사람 구하기 좋은 곳에 공장을 지었습니다.
이제는 전기 구할 수 있는 곳에 짓습니다. 요즘 반도체 전쟁에서 제일 귀한 부품은 칩이 아니라 전봇대인 거죠. 참고로 이 변화 남 얘기가 아닌 게요. 정부가 지역별 전기요금제를 준비 중입니다. 같은 전기인데 서울은 비싸지고 발전소 옆 동네는 싸지는 쪽으로요. 여러분 고지서에도 곧 닿을 얘기입니다. 입지를 두고 말이 많습니다. 왜 하필 저기냐? 다른 데가 낫지 않냐? 탐정은 그 논쟁에 끼지 않겠습니다. 대신 확인된 사실만 책상에 올려놓고 같이 보겠습니다. 3개입니다. 증거 하나, 입지 검토의 흔적. 이재용 회장이 직접 밝힌 이유는 전력, 용수, 인력이 기대되는 광주였습니다. 그리고 삼성은 처음에 전남 해안 쪽, 무안, 해남을 검토했다가 바닷가 소금기와 습도가 반도체 공장에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고 광주로 방향을 틀었거든요. 표심 계산이라기엔 검토 과정이 꽤 공학적입니다. 증거 둘, 아까 보신 전기 데이터. 전남은 쓰는 전기의 2배를 만들고 수도권은 전기 끌어오는데 13년짜리 줄을 서야 합니다. 이건 어느 정권이 와도 안 바뀌는 물리 법칙에 가까운 사실입니다. 증거 셋, 손님의 요구. 요즘 반도체 큰손 고객들, 애플 같은 회사들이요. 납품 조건으로 재생에너지로 만든 반도체를 요구합니다. RE100이라고 하는데요. 태양광이 전국에서 제일 많이 깔린 동네라는 건 이제 그 자체로 영업 조건이 되는 시대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오죠. 영남에도 원전 많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원전 26기 중에 20기가 영남에 있어요. 그런데 영남 전기는 이미 임자가 있습니다. 포항철강, 울산 석유화학 같은 대형 공장들이 쓰고 있고 동해안 원전에서 남는 전기는 수도권으로 보내는 전용 선로가 이미 깔리는 중이거든요. 울산은 오히려 전기 자급률이 100%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그림은 역할 분담에 가깝습니다. 영남은 원전 옆에 데이터 센터를 짓고 호남은 갇혀있던 전기로 공장을 돌리고 물론 여기에 균형 발전이라는 정치적 고려도 함께 있었겠죠. 탐정은 그것까지 부정하진 않습니다. 물 얘기도 있죠. 영산강은 4대강 중에 제일 작은 강인데 되겠냐 전제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광주의 물은 원래 영산강이 아니라 섬진강 쪽 댐들에서 옵니다. 정부 계획도 그 수계에서 하루 65만 톤을 만드는 건데요. 필요한 건 끔 4개 기준 55만, 협력사까지 치면 65만 톤입니다. 그 65만 톤 영수증을 뜯어보면 5줄입니다. 동복댐에서 30만 그중 25만은 댐둑을 더 높이는 증고공사, 4,600억짜리 공사를 해야 나오는 물이고요. 주암댐과 장흥댐 여유분에서 15만, 보성강댐 발전용수를 돌려서 10만, 나주댐 농업용수를 재배치해서 10만, 지금 있는 물에서 돌려 쓸 수 있는 건 40만 톤이고 나머지는 아직 안 지은 공사에서 나옵니다. 그 40만 톤도 공장까지 가려면 관로부터 새로 깔아야 하고요. 그리고 이 계산서엔 전과 기록이 한 장 붙어 있는데요. 3년 전 2023년 봄 광주의 주 상수원인 동복댐 저수율이 8.28%까지 내려갔습니다. 물탱크 100 중에 8이 남은 거예요. 주암댐도 18%대까지 떨어졌고요. 광주는 30년 만에 재앙급수 직전까지 갔다가 5월에 비가 와줘서 겨우 풀렸습니다. 가뭄은 이 동네에서 이론이 아니라 3년 전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정부 문서에도 이 약점은 적혀 있습니다. 환경부가 만든 전국 가뭄 취약지도에서 주암댐 일대는 5등급 가뭄에 가장 취약하다는 최고 등급이거든요. 극한 가뭄이 오면 자기 힘으로 물을 댈 수 있는 기간이 150일 이하로 평가됐습니다. 통상 물 계획이 2년을 버티는 걸 기준으로 잡으니까 그 5분의 1인 거죠. 판정엔 비교가 필요한데 마침 용인이 있습니다. 용인은 물이 하루 107만 톤 필요합니다. 광주 쪽에 1.6배가 넘는데 대신 뒤에 한강수계라는 큰 물주가 있고 팔당에서 관로를 까는 1단계가 벌써 설계 단계예요. 2031년 공급 개시가 정부 계획에 박혀 있고요. 광주는 반대입니다. 필요한 양은 6할로 작은데 수계가 작고 가뭄을 심하게 타고 공급 계획 65만 톤이 아직 전부 도면 위에 있습니다. 정부 목표는 5년 이내 완공 인허가를 1년 안에 끝낸다는 조건이 붙은 목표고요. 그래서 물 문제의 판정은 이렇게 적습니다. 총량은 만들 수 있다. 공급한 65년 안에 댐과 관로 공사가 끝나야 하고 농사용 물을 옮기는 합의가 돼야 하고 정부도 농민 피해는 없게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큰 가뭄이 안 와야 합니다. 탐정 수첩에는 가능 단 조건부로 남깁니다. 물론 반대쪽 저울에도 올릴 게 있습니다. 석박사 엔지니어들이 정말 내려가겠느냐? 협력사 하나 없는 맨 땅에서 되겠느냐? 이건 진짜 리스크고 뒤에서 말씀드릴 8년의 시차를 더 늘릴 수 있는 변수입니다. 정리하면 전기, 물, 고객의 요구, 입지에는 정권이 바뀌어도 안 바뀌는 이유들이 깔려있고 남는 물음표는 사람과 속도입니다. 그 속도 얘기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그럼 광주 가면 다 해결이네 싶으실 텐데요. 탐정은 전례부터 확인합니다. SK 하이닉스 용인 클러스터 2019년 2월에 120조 투자를 발표했는데요. 환경평가에서 11개월, 토지 보상으로 1년 반, 옆 동네 여주하고 물싸움으로 또 1년 반이 갔습니다. 첫 공장 착공이 발표하고 6년 뒤 전기가 들어오는 첫 가동이 내년 발표하고 8년 만인데요.
발표는 하루면 합니다. 근데 공장이 실제로 돌아가기까지 8년이 걸린 거예요. 이번 호남 계획서도 숙제가 만만치 않은데요. C 4개에 필요한 전력이 6.3GW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한빛원전 6기를 통째로 다 합친 것보다 큽니다. 전기가 남아돈다던 동네도 이 공장이 오면 모자라게 되는 거죠. 물은 하루 65만 톤이 필요한데 지금 여유분으로는 안 나오고 석박사 엔지니어들이 광주로 내려가 줄지도 미지수고요. 그래서 정부가 전력과 용수는 정부가 책임진다, 인허가는 대통령이 직접 챙긴다까지 나간 건데요. 결국 이 사건의 승부는 하나로 모입니다. 공장 올라가는 속도보다 전기와 물이 먼저 도착하느냐. 정부도 근거는 있습니다. 올해 1월에 국회를 통과한 반도체 특별법인데요.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특별위원회, 2036년까지 쓰는 전용 고가인 특별회계, 그리고 전기물도로 같은 기반시설 비용을 최대 100% 나라 돈으로 되는 근거가 법에 박혀 있습니다. 산업단지 절차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게 공식 목표고요. 다만 용인이 8년이었죠. 그 법으로 실제 반이 줄어든 공장은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광주가 첫 시험대인 거예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돈은 누구 주머니로 어떤 순서로 흐르는가? 8년짜리 공사에는 순서가 있는데요. 땅부터 파고, 길을 깔고, 기계를 넣고, 재료를 붓습니다. 건설, 전력, 장비, 소재 순서죠. 시장은 벌써 움직였습니다. 발표를 전후해서 호남 연고 건설사 주가가 단숨에 60% 가까이 뛰었는데요. 땅 파는 게 첫 순서라는 걸 시장도 아는 겁니다. 그 첫 삽 좌표가 하나는 벌써 찍혀 있습니다. 이 계획에서 제일 먼저 땅을 파는 건 광주 공장이 아니라 전남 해남 솔라시도의 AI 데이터 센터거든요. 올해 하반기 착공 예정입니다. 하필 태양광 들판 바로 위인데요. 이 사건이 진짜 굴러가는지 보시려면 광주 개초감도보다 해남 공사장 소식을 먼저 보시면 됩니다. 계획이 현실이 되는 첫 검문소니까요. 그 다음 순서인 전기는요. 이번 발표 전부터 이미 전 세계에서 벌어지던 일입니다. 미국은 변압기 주문하면 3년에서 5년을 기다리고요. 한국 초고압 변압기의 미국 수출은 3년 만에 7배가 돼서 작년에 처음 1조 원을 넘겼습니다. 전선 변압기 회사들이 나란히 사상 최대 이익을 내는 중이거든요. 장비 쪽 단서도 하나 있는데요. 증권가가 이번 발표에서 주목한 건 금액이 아니라 클린룸의 장비 채우는 속도를 절반으로 당긴다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만큼 메모리가 부족하다는 자백이기도 하고요. 참고로 발표 당일 외국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한국 주식을 7조 원 넘게 팔았는데요. 그들이 판 건 발표가 아니라 이미 잔뜩 오른 주식이었습니다. 발표만으로 오르는 건 기대감까지고 진짜 실적은 공사가 시작돼야 나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계획의 대전제가 하나 있는데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계속돼서 삼성과 SK가 매년 수백조를 벌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사이클이 꺾이면 어음은 연장되겠죠. 수백조짜리 발표가 흐지부지 된 전례 역사에 없지 않거든요. 탐정은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건 수첩에 세 줄로 남기겠습니다. 하나, 몇 조짜리 발표가 나오면 몇 년짜리 돈인지부터 본다. 현찰과 어음은 다르다. 둘, 공장이 전기를 따라가기 시작했다. 40년 만의 방향 전환이고 이번 발표의 핵심은 이 한 줄이다. 셋, 발표에 오르는 건 기대감이고 실적은 공사 순서대로 나온다. 땅, 길, 기계, 재료, 돈 벌 기회도 이 순서로 온다. 다음에 몇백조 투자 뉴스를 또 만나면 세 가지만 물어봐 주세요. 몇 년짜리인지, 전기는 어디서 오는지, 첫 삽은 누가 뜨는지. 그리고 뉴스 화면 구석에 전봇대가 보이면 아, 저게 요즘 제일 귀한 부품이지 한번 떠올려 주시고요. 저는 다음 사건에서 뵙겠습니다. 알파인더였습니다.